혼합되면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몰수 계산. 몰수 계산해야 되죠. 몰수 계산한 다음에 이 둘의 뭐? 중화 반응. 중화 반응 한 다음에 뭐 계산해야 되죠? 초기농도 계산해야 되죠. 자, 그런데 잘 봐요. 농도 어때요? 같죠. 부피 어때요? 같죠.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몰수로? 1대1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반응하면 오직 누구만 남아요? 이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녀석의 몰수, 이 녀석의 몰수가 그대로 이 녀석의 몰수가 될 텐데 부피가 원래 50에서 나중에 뭐가 돼요? 부피가 나중에 100이 되죠. 그럼 부피가 몇 배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부피가 2배 된다는 얘기는 농도가 묽어진다는 얘기예요? 진해진다는 얘기예요? 묽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원래 농도가 얼마였어요? 0.2죠. 근데 묽어지면 몇 배 희석됐어요? 2배 희석됐죠. 그러면 농도가 얼마가 되겠어요? 절반. 그래서 아까 이 과정에서 혼합 수용액이니까 몰수를 계산하고 중화 반응이 되고 다 좋은데 그걸 이해했으면 이 과정을 어떻게 암기해서 만약 초기 농도가 필요하다면 농도 같네, 부피 같네, 부피가 2배니까 농도 절반. 무슨 말이겠죠? 네. 이렇게 접근해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초기 농도 HCO3- 0.1몰이고 H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기하 평균으로 표현돼서 10만-8 승까지 했죠. 자, 그런 다음 이제 드디어 평형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각각의 요 놈들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볼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네.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 첫 번째 1. 이 시스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질량 보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한다고요? 질량 보존. 이 시스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량 보존. 자, 그러면 이 질량 보존 이거 어떻게 되느냐? 바로 HCO3-의 초기 농도가 얼마라고요? 0.1몰이라고 했죠. 이거와 H2CO3의 평형상태 농도, 그 다음 HCO3-의 평형상태 농도, 마지막으로 CO3-의 평형상태 농도.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는 초기 농도고요. 초기 농도고 얘네들은 다 평형상태의 농도예요. 알겠죠? 이 항들 사이에는 무슨 수리적 관계가 생길 수 있을까요? 무슨 수리적 관계가 나타날까요? 얘들 사이에는 무슨 수리적 관계가 나타날까요? 바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왜냐? 만약에 얘가 이게 되고 싶어요. 그럼 무슨 반응을 해야 되죠? 얘가 가수분해를 하면 물에서 H 플러스를 받아들여서 얘가 이 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반응하면? 산해리를 하면. 그래서 이 H 플러스가 떨어지고 나면 얘가 이런 꼴로 바뀌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녀석은 가수분해할 수도 있고 산해리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걸 중간형이라고, 인터미디에이트 폼이라고 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야, 너 쉬는 날 뭐 할래? 잘 거야. 아니면 놀러 갈 거야. 그 다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가수분해도 안 하고 산해리도 안 하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을 수도 있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인석 입장에서 가수분해를 하거나 산해리를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다른 경우의 수는 있어 없어? 없네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이게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요런 사이, 요 녀석들 사이에 요런 관계에 질량 보존 관계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이 pH에 따른 평형 농도 표현. 이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때 알파라는 표현을 하나 쓸 거예요. 뭔 파요? 알파. 그래서 이 알파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런 애를 fractional composition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한다고요? fractional composition. 그러면 저 fractional composition 저기에서 저 fractional composition에서 요 표현을 알파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은 되게 웃겨요.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분율 조성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근데 분율 조성으로 번역을 해봤자 자 지금 말 딱 듣는 순간 별 의미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분율 조성이란 말을 쓰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 자체는 거의 번역하지 않고 프랙셔널 컴포지션으로 쓰는데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H2CO3 즉 H2CO3의 분율 조성이 얼마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이때 이런 녀석의 정의 저기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분율 조성의 정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요 가계도 상에서 얘를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요? 요 가계도 상에서 얘를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요? 얘를 요놈을 산성형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형? 얘는 중간형이라고 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염기성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의 의미는 가계도 전체에 대한 해당 형태의 존재 비율.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외우셔야 돼요. 자, 어떻게 외우라는 거냐? 요렇게. 잘 봐요. 봐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얘는 자, 우선 요렇게 한 다음에 자,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자, 저래도 돼요, 안 돼요? 저래도 되죠. 뭐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있는 애를 나눈 거야, 알겠죠?
나누면 1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나누면 이런 꼴일 거고 이렇게 나누면 나누기를 이렇게 해서 곱하기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분모 분자를 따로 곱하기로. 그럼 이때 여기다가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이래도 되죠? 이래도 되죠? 이래도 되죠? 되십니까? 됐죠? 그 다음 여기다가 여기까지 썼어요? 여기까지 썼어요? 썼죠? 그 다음 자,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이래도 되죠?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이래도 되죠? 그래서 원래 시작은 전체 가계도 상중, 전체 가계도에서 어떤 형태의 존재 비율, 무슨 말이겠어요? 을 뭐라고 한다고요? fractional composition이라고 하는데 정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정의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때 얘를 다시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h 플러스 제곱 분의 ka1 h 플러스 ka1 ka2 분의 h 플러스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나요? 됐죠? 자, 여기까지 뭐 되게 어려워요. 당연한 거예요. 자, 뭐냐면 h 플러스 제곱, h 플러스 제곱을 여기에 쓴 거고요. 요거는 h 플러스가 제곱인데 h 플러스 하나만 쓰면 얘 곱하기 얘 하면 그게 ka1이죠. 보이시죠? 거기에 h 플러스가 한번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요 두 개는 각각 얘가 ka1, 얘가 ka2가 되는 거죠.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변형되는 게 프랙셔널 컴포지션인데 이때 여기서 이 녀석은 지금은 이게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맞아요? 자, 여기서 어디를 어떻게 바꾸어 썼냐면 요거 전체를 이렇게 바꿔 썼거든요. 그게 어딨냐면 요거요. 저거.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요 HCO3 마이너스 초기 농도가 0.1몰인데 이렇게 치환해서 C0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때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얘하고 얘를 연결 지을 수 있죠? 최종적으로 얘하고 연결 지을 수 있죠? 네. 그것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위에 지울게요. 네. 위에 준다요? 위에 준다요? 그러면 얘가 된 거니까 따라서 H2CO3는 지금의 경우 H 플러스 제곱 Ka1 H 플러스 Ka1 Ka2 분의 C0 곱하기 H 플러스 제곱. 됐죠? 자,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이 같기 때문에 C0를 이리 보내서 저리 표현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은 문제가 무슨 형이죠? 중간형이죠. 중간형이면 H 플러스 농도가 얼마예요? 10-8 H 플러스 농도가 이거잖아요. 네. 그럼 얘를 여기다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입할 수 쏙쏙쏙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계산해주면 C0, K1, K2, K1, K2, K1 루트 K1, K2, K1, K2 됐나요? KA1이 뭐죠? 네, 근데 A 뺐어. 그냥 불편해서 A 뺐어요. 어디 아시겠죠? 네. 괜찮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얘는 C0 한 다음에 이렇게 나눠, 알겠죠? 나누면 어떻게 될 거냐? 이 자리가 2 더하기 샥샥 약분이 되면 루트 K1 오버 K2 되십니까? 네. 저렇게 표현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자, 되게 복잡해졌어요. 의외로 되게 단순해졌어요. 매우 단순해졌죠, 그렇죠? 저렇게 표현이 된다. 되죠? 자, 그 밑에 여기에서 약분됐고 K2로 나눴으니까 K2로 나누면 루트 K 제곱이니까 K,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K1이 얼마예요? 이때 이제 값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이 값이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10승이죠. 여기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10승이니까요. 그럼 두 개 나누면 값이 뭐가 돼요? 10의 4승입니다. 10의 4승이고 루트 취하면 10의 2승이죠. 10의 2승이면 짜잔. 되십니까? 네. 저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 H2CO3-의 농도는 어떻게 된다? 초기 농도의 102분의 1. 알겠죠? 네. 알겠죠? 그러면 이때 마찬가지로 알파 CO3E- 얘도 해볼 수 있을까요? 요 알파 CO3E- 해볼 수 있을까요? 자, 트라이 시작. 구했어요? 자, CO3E-의 저 알파
어쨌거나 이 알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알파의 알파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했잖아요. 네. 기억나죠? 자, 프랙셔널 컴포지션의 정의는 H2CO3가 뭐죠? 무슨 형이죠? 산성형이죠. 산성형. 그 다음에 얘는 중간형이죠. 중간형이죠. 마지막으로 얘는 염기성형이죠. 그래서 전체 가계도상, 에? 전체 가계도상 요 놈의 비율, 알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표현하라고 할 때 앞서 이런 표현했던 거 기억나죠? 무슨 형? 산성형. 산성형. 무슨 형? 중간형. 중간형. 무슨 형? 염기. 염기성형. 에서 요 산성형만의 존재 비율, 요거를 산성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 결과에서 이런 걸 수학 시간에 뭐라고 불러요? 저런 거. 차 방식. 저런 걸 뭐라고 불러요? 수학 시간에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바로 다차 다항전개식이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다항전개에서는 몇 차, 몇 차, 몇 차가 있어야 돼요? 2차, 1차, 0차. 그럼 뭔가 시각적으로 뭔가 대응되는 거 없어요? 시각적으로 대응되는 거예요. 전체를 2차식으로 표현할 때 이건 산성형이잖아요. 산성형에서는 어떤 게 위로 올라갔냐고요? 어떤 게 위로 올라가냐고요? 지금 이게 산성형이잖아요. 산성형에 대한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얘기를 할 때는 2차 다항전개에서 뭐가 분자 쪽으로 올라갔냐고요? 2차항이 분자 쪽으로 올라갔죠? 그럼 뭔가 시각적으로 느낌이 안 오냐고요? 바로 영차항이 분자로 올라가는 게 누구의? 염기성형의 뭐라고요? 염기성형이 뭐라고요? 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그걸 구체적으로 예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하면 보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하고 자시고 그건 나중 문제고, 결론적으로 수식에 이런 시각적인 대응 관계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수식적인 대응 관계는 이제 기억하기 편해요, 불편해요? 기억하기 편하죠. 자, 지금 왜 또 하필 얘가 2차 다항전개가 됐을까요? 왜 얘는 또 2차 다항전개가 됐을까요? 다른 수식도 아니고. 왜 2차 다항전개가 됐냐면 원래 탄산이 2양성자성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탄산은 H 플러스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H 플러스가 2개가 있기 때문에 2양성자성 산은 몇 차 다항식으로 전기가 된다고요? 2차 다항전기가 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다양성자성 산 중에 3양성자성이라면 이게 몇 차가 된다는 얘기예요? 3차. 4양성자성이면 4차. 6양성자성 산이면 6차.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때도 가장 산성형은 몇 차항이 올라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2차항. 최고차항. 최고차항. 염기성형은 뭐가 올라가는 얘기예요? 최저차항.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차항이 올라가면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안 해봤지만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얘는? 그럼 쟤는 얘는 뭐 하여튼 해보고 뭐 자식원에 뭐가 올라가면 되겠어요? 1 상하니까 안 되죠. 요 중간이께 올라가면 되잖아요. 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HCO3 마이너스는 요거 이 중간형인데 요 중간형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 하나마나 수리적 대응성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냥 분모는 달라요? 분모는 똑같아요? 한번 똑같죠. 분모는 똑같다고요. 네. 무슨 말 알겠죠? 분모는 똑같은 상태에서 이 위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위쪽이 중간형은 중간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한다. 그걸 지금 우리 아까 산성형에서 봤고 그 산성형을 응용해서 평형 상태 H2CO3- 농도를 구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염기성형에서도 중간형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각각을 구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됐죠? 됐죠? 다 썼어요? 네. 썼죠. 자, 그럼 이제 당장 필요 없는 건, 자, 요 위에 건 지워도 되겠죠, 이제? 이거 할 때 썼으니까 지울게요. 지우자. 자, 그리고 뭐, 당장 중간형은 지금 안 쓴 거니까 얘도 지우고. 네. 자, 이제 요 놈 가지고 이제 계산을 좀 해볼 거예요. 그쵸?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녀석은 지금 얘를 어떤 걸로 바꿀 수 있느냐? 얘는 C0분의 CO3E-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통으로 이렇게 바꾸어 보았어요.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됩니다.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놈하고 요놈들 사이에 질량 보존 관계가 성립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C0라고 했고 요 자리에다가 C0를 넣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문제 자체가 뭐예요? 지금은 중간형이잖아요. 중간형일 때 pH 뭐였어요? 10대로 8. 요거였죠. 네. 중간형은 지금 H 플러스 농도가 요거였잖아요. 네. 그럼 얘를 여기다가 똑같이 어쩌란 얘기예요? 데이터. 넣으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똑같이 넣고 계산해 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똑같이 넣고 계산해 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보시다시피 H 플러스 자리에다가 요걸 넣고 똑같이 여길 넣고 계산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쁘게 정리하면 이때 K1, K2 각각이 뭐예요? K1, K2 각각이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마저 놓고 계산해주면 102분의 1이 나오죠. 됐습니까? 네. 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CO3E- 농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오! 누구랑 농도가 같다? 쟤랑 같다. 어떤 형하고 어떤 형이 농도가 같다? 중간형 산성형. 산성형하고 중간형의 농도가 같다. 네. 아니, 산성형하고 염기성형의 농도가 같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놈의 농도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쟤는 그러면 음. 저 분의 음. 그 CO3 음. 마이너스로 해서 음. 계산하면 이제 KA1 H 플러스 O 저렇게 될 거니까. 자, 이거 역시 여기에 있는 그 보시다시피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활용을 해도 되지만 이 경우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때는 질량 보존을 활용하는 거죠. 질량 보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게 질량 보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C0 빼기 H2CO3 빼기 CO3 E 마이너스. 이래도 되겠죠? 네. 요거 농도 얼마예요? 102분. 요거잖아요. 요거 농도 얼마예요? 102분. 얘잖아요. 계산은 뭐 나오겠어요? 51분에 102분에 됐죠? 예?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평형 상태에서 산성형, 염기성형, 중간형의 전체 농도를 계산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중간형이라고 하면 초기 농도 구한 다음 H 플러스 농도 구했고요. 그리고 평형 상태의 농도까지 다 구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빠 이거겠네요. 자, 그럼 여기 지울게요. 여기 이런 수식된 게 필요 없겠죠? 자, 지우자. 육 중간형의 의미. 중간형의 의미. 첫 번째 1. 첫 번째 1. pH is 우선 이 시스템의 pH는 초기 농도와 관련이 있어요? 초기 농도와 무관해졌어요? 초기 농도와 무관해졌죠. 어떻게 무관해졌어요? H 플러스 10-8승이라고 했죠. 네. 그럼 H 플러스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는 이때 이 시스템에서의 pH가 중간형에서는 pK1하고 pKa2의 산술평균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표현에 초기 농도 표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지금 pH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pH가 그래서 지금은 8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초기 농도가 부피 같다고 했을 때 초기 농도가 만약 0.4야 0.4야 그때 pH 얼마? 지금 0.2 0.2인데 pH 8이었잖아요. 네. 그럼 0.4 0.4는 pH 얼마겠어요? 여도 pH 8. 또 8. 0.02 0.0도 pH 8. 8. 무슨 말이겠어요? 즉 중간형에서는 pH가 누구와 무관해진다? 초기 농도와 무관해진다. 이게 중간형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에요. 이 모든 얘기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모든 얘기들을 외워야 된다. 그죠? 외워야 된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2. 두 번째 2. 얘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쟤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얘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플러스 플러스. 바로
더하기 더하기 하면 는이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하기 더하기 하면 이퀄 되는 걸 그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질량 보존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질량 보존은 여기서만 만족돼야 돼요? 전 우주 어디서나 만족돼야 돼요? 어디에서나. 전 우주 어디에서나 만족돼야 되죠. 그럼 전 우주 어디에서나 만족되는 것은 중간형의 의미겠어요? 중간형의 의미는 아니겠어요? 그건 아니죠. 전 우주 어디에서나 만족되는 건 중간형의 의미가 아니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얘네들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식은 질량 보존 말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량 보존 말고의 관계가 뭐냐? 잘 보세요. 바로바로 요거예요. 보이세요? 네. 요거 농도 얼마였어요? 요거 농도가 0.8 102분의 C제로죠. 이 농도 얼마예요? P이시죠. C제로죠. 둘이 농도 어때? 비슷해요. 비슷하죠. 근데 얘 농도 얼마였어? 102분의 100이었죠. 네. 그럼 얘는 요 둘하고 B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얘는 102분의 100이잖아요. 얘는 뭐예요? C제로죠. 얘는 1이잖아요. 1. 1하고 102분의 1은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이걸 외워야 돼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중간형이 처음에 딱 도입되자마자 평형 상태에서 중간형의 농도는 원래 초기 농도랑 어떻다? 평형 상태에서 중간형의 농도는 중간형 초기 농도와 농도가 어떻다?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다. 왜냐하면 102분의 100은 그냥 1이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거에 반해서 중간형이 아닌 산성형하고 염기성형은 서로 양이 어떠다? 서로 양이 같은데 원래 중간형에 비해서는 극도로 작다. 를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럴 때 이런 걸 뭐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이런 거 뭐라고 그랬어요? 공통 이온 효과. 이런 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주종이라고 했죠. 영어로는 프리 도미넌트 폼이요. 뜻은 뭐예요? 뜻은 거의 반 생성 중에 거의 가장 고농도로 나타나는. 평형 상태에서 제일 고농도인 형태. 무슨 말이겠어요? 평형 상태에서 제일 고농도인 형태. 얘네들을 보면 누가 제일 많아요? 산성형이 제일 많아요? 염기성형이 제일 많아요? 중간형이 제일 많아요? 중간형이 제일 많은 거죠. 즉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 중간형 문제에서는 누가 주종이다? 중간형 문제에서는 그 중간형이 주종이다. 알겠죠? 네. 저번 시간에는 산성형 했고 염기성형 했죠. 네. 산성형에서는 누가 주종이었죠? 산성형이 산성형이 주종이었죠. 염기성형에서는 누가 주종이었죠? 염기성형이 주종이었죠.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뭐란 얘기예요? 산성형에서는 산성형이 주종, 염기성에서는 염기성이 주종, 그 다음에 지금 중간형에서는 중간형이 주종.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주종은 바로 그냥 넣어준 놈이 주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처음에 산성형을 수용액 중에 탁 넣었어요. 그럼 누가 주종이 된다? 계산해보나 마나? 산성형. 처음에 염기성형을 준비했어요. 무조건 누가 주종이다? 염기성형. 처음에 중간형을 준비했어요. 누가 주종이다? 염기성형이 다시 주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에서? 다양성자성산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넣어준 놈이 그냥 제일 많아요. 그것으로부터 다른 형태들이 평형에 의해서 약간씩 나타날 수 있으나 그건 진짜 정말 약간씩이고, 이런 다양성자성 상들이 기본적으로 다
폴리의 뜻이 이제 다자라고 했죠.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다 weak하다고요. weak이란 말 알죠? 그러면 약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 산해리 자체를 잘해요?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하죠. 그리고 weak하기 때문에 가수분해를 해도 가수분해 많이 해요?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하죠. 그러니까 weak하니까 사실 물에 넣어놔도 산해리도 잘 안 하고 뭐 조금밖에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수분해도 조금밖에 안 하니까 처음에 넣어준 그놈이 결국 뭐가 된다? 무조건 주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싸그리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됐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까지가 그 다양성자성 산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얘네들만 돌돌돌 외워도 어떻게 된다? 얘네들만 돌돌돌 외워도 3년기 문제에 대한 그 뭐냐면 문제들을 충분히 다 풀어볼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예? 알겠죠? 그러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 뭐 미트 디트 막 자료 나눠줬잖아요. 그 나눠준 것들의 문제들의 대부분의 속성이 이런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거기 교재 19페이지 한번 볼래요? 교재 19페이지 찾았대요? 그 교재 19페이지 보시면 연수문제 15번 있죠? 요 또한 어디에 나와 있는 거다? 그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 뭐 나누지 연수문제 이거 있다고요. 밑에 피트 기출이거든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다양성자성 산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똑같이 풀어낼 수가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연수문제 15도 꼭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됐다. 그럼 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